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태블릿 PC 이제 손석희. 저는 이제 이건 완전 조작 방송이라고는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거짓 조작 방송 관련 이제 세 번째 참기 방송 이제 편인데 조금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블릿 PC 자체의 조작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검찰 수사나 특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검찰이 뭐 거의 공범이라고 보니까 검찰이 안 캐겠죠. 그래서 특검으로 넘겼어요. 어쨌든 이 태블릿 PC 자체를. 근데 특검은 야당이 다 임명했습니다. 특별검사하고 이 검사고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도 좀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풀 수 있냐? JTBC 방송 보도의 조작 여부 가지고 푸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태블릿 PC 자체 조사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은 방송이 거짓 조작됐다라는 것은 방통심의가 심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바른언론연대와 제가 개인적으로 JTBC의 10월 24일 첫 보도와 12월 8일 해명 보도를 모두 거짓 조작이라고 방통심의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10월 24일 첫 보도에서는 이 데스크탑 PC인 것처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 검찰이 밝혀가지고 이틀 뒤에 태블릿 PC라고 했는데 첫 보도는 누가 봐도 이건 사무실에서 쓰는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고 이 화면을 정밀 분석하면은 이게 월드와이드 모니터 화면이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27인치짜리. 그럼 거기에 월드와이드 모니터 화면에 이 폴더들을 보면은 JTBC 취재 모음, 뭐 뉴스 취재록, 이건 뭐 누가 봐도 JTBC 거라는 이 폴더들이 딱 보이니까 이건 절대 최순실 것이 아니고 JTBC 자사의 모니터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거를 최순실 것이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히 거짓 방송, 조작 방송으로서 일단 이게 하나가 넘어가 있고 지금. 그리고 12월 8일자 보도는 제가 뭐 지난 방송 때 다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예, 탄핵안을 앞두고 10월 18일 날 이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10월 20일 날 입수했다. 예, 탄핵안 직전에 이 하태경 의원이 JTBC 손석희 사장에게 당장 해명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명을 했고 그 해명을 하루 만에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거짓을. 한 3, 4일 뒤에 잡아냈는데 이미 탄핵은 이제 가결이 됐고 근데 3, 4일 뒤에 완전히 거짓이라는 게 또 드러났단 말입니다. 10월 18일 날 발견한 게 아니고 한참 한 일주일 이상 전에 이미 입수해놓고 다 이 조사해놓고 10월 19일 날 고영태 최순실 연설 보도 하나 띄워놓고 24일 날 보도했다. 이거는 JTBC의 손영석 특별취재팀장이 언론계에 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상 소감으로 후기 기록도 남아있고 동영상 다 남아있습니다. 아, 동영상까지. 네, 동영상까지 다 남아있고 다 다운받아놨기 때문에 네. 예, 이것도 거짓 보도다. 그래서 10월 24일 첫 보도와 12월 8일 해명 보도가 전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다 거짓 보도죠. 그럼 이거는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방통심의위에서 방송이 거짓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데 뭐 이미 이건 뭐 거짓으로 다 판명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방통심의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근데 원래 방통심의가 원래 징계 내리는 이 수위에서 시사 보도 교양의 거짓 방송이 제일 징계 수위가 셉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징계 수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센 게 시청자 사과인데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 사과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3월 내년 3월에 이제 방통위원회에서 종편은 3년마다 재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재승인 심사가 있는데 이 건으로 최고 징계를 받으면 뭐 제가 볼 때 방통위원회 차원에서 허가 취소 정도 되는 수준의 징계가 들어갈 거다. 왜? 이건 명백히 고의적인 거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안을 유도하는 것이 확실하고 탄핵안 전날에 거짓 해명을 해가지고 탄핵이 쉽게 가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뭐 아마 방송계 역사상 최고 징계가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짚으려면은 저 하태경 의원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고영태 씨가 국정조사에서 나는 다른 텅 빈
태블릿 PC를 그냥 넘겼다 검찰에. 그래서 2개다. 굉장히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 입수 경위를 해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슈가 돼서 그 다음날 12월 8일 아침에 JTBC에서 다 해명하겠다고 공지가 나와서 하태경 의원이 자기 페북에다가 이거를 해명을 잘해야 된다. 지금 이 JTBC 문제 때문에 탄핵 이 찬성파들이 돌아서고 있다. 유심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8일날 해명을 했어요. 손석희 사장이 1시간 동안에. 뭐 다 거짓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지만은 뭐 그 당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 다음날에 아주 자신있게 이젠 마음껏 탄핵 찬성하자 선동해가지고 아주 손쉽게 탄핵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 한 3, 4일 뒤에 이게 거짓 날짜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나서가지고 손석희 사장 다시 나와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 날짜 조작으로 밝혀지니까 이 사람이 거의 손석희를 금치고 수준으로 입을 닫고 있고 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 국정조사의 여당 간사가 이완영 의원입니다. 이완영 의원이 손석희 사장을 증인 채택하자고 야당에 제안을 했을 때 야당에서는 뭐 삼성의 무슨 사장 등등을 같이 부르자. 손석희를 부르려면은 같이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삼성의 그 사장 2명 같이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손석희 사장이랑. 근데 야당에서 삼성 사장 2명을 부른다고 하니까 여당이 그냥 도망갔어요. 손석희 사장 증인 채택을 그냥 포기하고. 아니 하태경 의원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의장이 국정조사에 나왔을 때 아주 이재용 이 부의장 앞에서 아주 뭐 자신있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뭐 젊은 사람들끼리 당신은 삼성을 개혁하고 나는 새누리당을 개혁해서 정경유착을 고리를 끌어내겠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놓은 사람이 아니 손석희라는 정말 이 중대한 국가 내란의 혐의가 있는 이 인물을 불러야 되는데 삼성의 그까지 밑에 있는 사장 2명 그 같이 붙었다고 그걸 포기합니까? 삼성 사장 2명을 보호하려고 손석희 증인을 포기해요? 그래놓고서 무슨 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이 하태경은 아직까지도 지금 손석희 사장 증인 채택을 해서 입 안 열고 있습니다. 그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사장 2명을 증인 채택한 건 장제원 의원인데 아니 삼성 사장 증인 채택하란 말이에요. 하고 손석희도 같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 사장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도대체 뭐 삼성으로부터 뭘 얼마나 얻어먹었길래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놓고서 무슨 보수 개혁, 새누당 개혁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 하태경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은 어차피 이 두 분이 안 죽여도 이 사건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미 진실 다 밝혀졌고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의견 진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손영석 팀장, 손석희 사장 불려나갈 겁니다. 거기서 해결되니까 괜히 쓸데없이 진실 같이 은폐하려고 하다가 역사에 진짜 이 역적으로 기록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 그래서 좀 똑바로 하시라는 거고. 어제 이제 저희 이제 보도 중에서 김한수 행정관 문제가 이제 커졌고 오늘 결국 이 국정조사에 안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김한수 행정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납득이 안 되는 게 청와대 전 국장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또 청와대도 주소 갖고 있고 검찰도 주소 갖고 있는데 어떻게 주소가 미상이라 그래가지고 출석 요구서가 전달이 안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조사를 했나 봐요. 검찰과 청와대가 안 줬다는데 청와대는 제가 알기로는 그 관여가 없는 것 같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줘야 되는데 검찰이 안 줬다 주소를. 아니 근데 도대체 여당하고 야당 마찬가지 국회가 주소 안 주면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주소 달라고 계속 검찰을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미 김한수 행정관은 태블릿 PC의 실제 사용자의 가능성도 높고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을 검찰과 JTBC는 아주 교묘하게 이 잠수를 태운 거예요. 이슈를 안 시키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이 주소를 안 줬겠죠, 국회에. 그러면 그걸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잡아냈어야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데. 자, 김한수 행정관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최순실에게 준 적 없다. 태블릿 PC를. 이춘상 이 행정관에게 줬다. 근데 그렇게 진술하고 보도가 된 이후에 한 열흘 뒤인 10월 9일에 검찰발 SBS 보도로 김한수는 거짓말했다. 최순실 생일 선물로 줬다.
그 근거는 김한수가 구입한 게 6월 22일, 최순실 생일이 6월 23일. 그렇기 때문에 김한수가 최순실 생일 선물을 줬다. 이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럼 김한수가 거짓말했으면은 검찰은 당연히 김한수를 불러서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재조사하지 않았고, 제가 김한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검찰에다가 항의 안 했냐? 뭐 너라 그런 건 저는 뭐 정권 쪽에 자주 만난 관계고 저 밑에 후배라서 그런 건데 확인을 했대요, 검찰에게. 근데 검찰은 그런 걸 SBS에 흘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SBS 보도에서요, 최순실 생일을 알려면요, 최순실 최측근한테 듣는 수밖에 없죠. 그것도 웬만한 최측근이 아니고 그 딸이나 뭐 가족이 아니고는 저 뭐 잘 모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이 소스를 받았으면요, 최순실 사생활을 꽤 많이 받았을 거예요, SBS가. 그러면 그걸 특종 터뜨렸겠죠. 그 검찰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생일을 알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는 검찰발 보도가 맞는 거죠, 제가 볼 때 추정이. 그럼 그렇게 해놓고서 검찰은 이제 김한수한테는 우린 소스 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 자체가. 그러면 12월 10일이 결국 검찰의 공식 수사 발표일인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태블릿 PC를 누가 어디서 구입해서 줬냐는 부분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설명 안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고 아예 설명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JTBC는 그 뒤로는 김한수 행정관을 잠수 태워버려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만들어서, 저는 이게 사건 은폐 기도라고 봐요. 이거 제가 김한수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요,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안 됐을 거고, 주소를 안 알려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김한수 행정관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제가 이 실종이라고 보도를 하니까, 아니 실종이죠. 전직 청와대 행정관 국장이 주소가 불분명해가지고 어떻게 이거 못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실종 아니면 도주죠.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박사모에서 김한수 1,000만원 현상금 내걸고, 뉴스타운에서는 김한수 살해됐을지 모르니까 조사해라 나오고, 이게 확 터져 나가니까 이 초점이 김한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김한수 행정관 입장에서는 이건 막아야 될 겁니다. 저는 김한수 행정관이 진실을 얘기하든 거짓말을 얘기하든 그 관계없이 자기 쪽으로 초점이 오는 것은 막아야 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내가 도망간 거 아니고 이제 이 확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검찰에게 얘기했던 나는 최순실에게 태블릿 PC를 준 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럼 그 뒤로 나온 거 검찰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는. 그 검찰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면은 김한수 불러다가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석연치 않은 상태고, 그 뒤에 얘기하는 김한수 행정관의 발언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그걸 들어주고 그대로 입장만 반영해 준 거일 뿐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정말 특검, 지금 특검이 아니라 손석희 게이트를 다루는 다시 또 다른 특검에서 조사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 뭐 제 입장에서는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갔어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메시지를 계속 넣어서, 전 데모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심의를 해라. 손석희 사장, 소령석 팀장 다 불러가지고 의견 진술 듣고 빨리 심의해서 결론을 내려라.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국정조사에 하태경, 장제원, 그리고 친박도 있어요. 아니 친박이라는 사람들 도저히, 최규일 의원, 이완영 의원, 손석희의 손자도 못 끄네 이분들. 손석희 부르자고 해야죠. 솔직히 제가 한 그제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최소한 10월 18일 발견, 10월 20일 입수는 거짓으로 드러났으니까 성명서 돌려서 손석희 사장은 해명해라. 해명 못하면 증인 부르겠다. 이런 정도만 해달라 요청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뭐 원내대표에서 친박과 비박이 붙는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또 친박 응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박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친박은 사람이 아니에요. 숨만 쉬고 있는 그냥 뭐 아메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싸우는데 사람이 아닌 존재를 편을 듭니까?
저는 친박 비박에 대해서 보수 좀 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누가 잘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이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오히려요, 손석희 사장을 그래도 불러올 수 있는 거는 차라리 하태경, 장제원이 불러오지 이 사람이 아닌 친박들이 불러올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해서 손석희 사장을 국회로 불러내야 됩니다. 왜? 특검하고 검찰은 수사 안 하니까 국회에 불러 앉혀가지고 잡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떤 경우든 되긴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손석희 사장한테 지금 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다음 주 21일 날 집회를 한다고 그러대요. 보수지점에서 JTBC에. 그래서 제가 가서 네. 공개적으로 요구를 할 건데, 아니, 거짓 조작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럼 빨리 그 설명을 해야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걸 또 계속 버티고 있는데, 글쎄,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언론인이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부분들에서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거짓으로 인정을 해라. 왜 이게 점점 이렇게 되면 죄가 더 커집니다. 오늘까지 진행상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나를 어제 갑자기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전화 인터뷰는 얼마나 했습니까? 김한수 예. 한 15분 정도 예. 들어갔나? 네. 평소 그 목소리는 압니까? 알죠, 당연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모셔서.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